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루는 세모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2번에서 26번을 볼게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대시 2개, 그리고 이제 수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갈래로 이제 나온 지문인데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수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비문학에 가까운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22번부터 그 전에 보기를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23번의 보기, 26번의 보기를 읽고 앞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는 혹은 수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읽어도 좀 어렵기 때문에 보기에서 힌트를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그 다음 일단 22번부터 볼게요. 가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계절에 대한 건 얘기 하나도 없어. 봤을 때 우리가 계절이라고 한다면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눈, 봄으로 따지면 벚꽃 혹은 새로 피는 꽃, 혹은 뭐 여름으로 따지면은 뭐 매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가을에 뭐 낙엽 이런 거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워주고. 2번 나는 자연을 간주하여 시적 상황을 탈속적인 건 뭐냐면은 속이 이제 우리가 세속할 때 속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세속적이다. 뭔가 그 세상 현실에 좀 발붙어 있다. 그래서 세속적이라는 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뭐 돈을 벌고 명예를 따르고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건데 그런 게 없는지를 한번 보자면 혹은 이제 세속적인 그런 게 아니면 뭐 어쨌든 현실에 기반한 것들을 좀 발을 붙이고 있는 건데 탈속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다 버려버리고 나 혼자 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 그리고 사랑 이 두 개를 엮어서 지금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막 탈속적 나는 이제 세상에서 안 살아 이런 얘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2번은 답이 아니고 3번 글쓴이와 타인의 생각 잘 보면은 글쓴이의 생각이 쫙 나오긴 하지만 타인의 생각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타인의 생각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타인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서 이 최립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3번도 아닌 것이고 4번 연쇄적 표현 연쇄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의 마지막과 그 다음 문장의 처음이 연결돼야 돼. 약간 기차놀이처럼. 그러면 이걸 보자면 가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나마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 보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맨 뒤, 맨 앞이 엮이는 게 아니라 맨 앞끼리 엮이는 거니까 만약에 그나마 좀 엮으려면 대꾸법, 비슷한 문구, 비슷한 표현법으로 반복되는 것 그런 것들 혹은 뭐 반복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연쇄법은 아니에요. 연쇄법은 한 문장의 마지막과 그 다음 문장의 처음이 연결되고 점점 그 개념이 심화되는 그런 것인데 사실 가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바로 4번을 넘어가고 5번을 체크해도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다 보려면 다도 봐야 되는데 다는 있죠. 여기 보면은 쓸모없는 소리가 있고 쓸모있는 소리가 있다. 이거 중에 이거는 쓸모없는, 이거 중에 쓸모있는. 쓸모있는 것은 이거. 문장의 마지막과 문장의 처음이 연결된다. 이게 연쇄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다는 맞는데 가가 틀려서 답이 아니고 5번은 가정법 표현이나 보면은 여기 있잖아.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이게 가정법이잖아. 그리고 세상 어찌 화나지 않으랴. 등불을 밝힐 것이라면 세상이 화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화나다는 특성을 지금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나는 맞는 말이고. 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있다. 작은 바람이 불면 한 번 살랑거림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가정법들이 근데 항상 이런 거야. 가정법이 나온다고 해서 꼭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느냐 그런 거를 잘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번 볼까요?
첫째 문장 여기 있다. 초목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소리가 나지 않느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의 특성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 뭐 작은 바람이 불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워낙 가정법이 많으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3번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밤을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자 봐봐. 등불 뒤에 속삭이며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은 두고온 것들이 빛난데 빛난 때를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저녁을 떠놀고 있는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든 이가 없어. 지금 어둠 속에서 지금 빛 조그만 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등불 뒤에서 밤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밤을 지킨다는 건 뭐야? 이 어둠을 지키는 거니까 사실 이게 긍정적인 이런 속성을 가진 건데 밤을 지키는 이로부터 피한다? 아니죠. 이건 긍정적인 그런 속성을 지닌 시어기 때문에 사실은 눈을 피해 다닌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밤을 지키는 일을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없으니까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아무런 현실 상황은 맞지만 얘의 눈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고. 그래서 바로 1번 나오네요. 그죠? 2번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1번이 확실히 나왔어. 그럼 2번부터 5번까지는 그런가 하고 빠르게 보면 돼요. 오던 길들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주는 거는 보면은 이렇게 소금들이 반짝반짝 별빛이 되어 오던 길을 환히 비춰준다. 무조건 긍정적이고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 이거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그리고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과 함께 지닌 감나무. 보면은 잎새가 반짝이고 감나무는 그늘이고 반짝인 건 빛, 그늘은 어둠. 평상을 두고 있을 때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성찰이 일어난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가안에서 별 하나 뜨지 않는. 이거는 사실 안 좋은 의미죠. 별 하나 눈 뜨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어둠이 부정적인 의미니까 이것도 함께하던 이가 보이던 상실상 맞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가뭄처럼 익어가는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 집불은 잠 뒤척이는 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다. 밤이면 잠이 뒤척이면서 소리도 들어보고 새벽에서 물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헤어진 상태지만 이러한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성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납득이 되네요. 5번 빛나는 때를 위하여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 이거 보면은 빛나는 때를 위하여 새벽길 넘고 있다. 그쵸? 긍정적인 거잖아. 빛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까지 길을 걷는 건 밝음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짓부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숙하게 익은 감들이 결국에는 이런 등불을 밝혀서 세상을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밝음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분이 맞는 말이네. 답은 1번. 그 다음 24번. 기억의 목매이게 부르짖는 것과 니를 찾고자 숨가쁘게 모두 간절한. 이것만 봐도 알겠는데 목매이면서 소리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되게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숨가쁘게 길을 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것부터 봅시다. 한 목소리를 목매이게 부르짖다. 이거를 위해서 새벽길을 넘고 있다. 다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디귿 중에는 이제는 다를 봐야겠네요. 이것 중에는 쓸모는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있는 한편 보면은 사람의 소리는 지금 얘네 두 개가 있어.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 그리고 보면은 쓸모가 있는 것 중에서 쓸모 있지만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 남들이 듣고 미워하는 소리가 뭐야? 역시 미워하면 추한 소리. 쓸모 있는 소리에는 아름다운 소리도 있고 추한 소리도 있는 거야. 추한 소리가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의 소리 중에 쓸모는 있지만 추한 소리는 있다는 거니까 이 디귿은 맞는 말이죠. 여기서부터까지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리을을 봅시다. 리을은 좋은 소리이지만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남들이 듣고 좋아하는 소리가 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논리적인 걸로 보고도 볼 수 있는데 남들에게 듣기가 좋아서 글로 쓰이고 이런다면 좋은 소리야. 그러면 좋은 소리는
항상 남에게 듣기 좋다고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남에게 듣기 좋아도 글로 쓰이고 글로 쓰이면서도 발음에 합당하면 좋은 소리인 건데, 그러면은 이 범주라는 것이 남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이렇게 크게 있고 좋은 소리는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 전체가 남이 듣기 좋은 소리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글로 쓰이고 발음에 합당하다면 하면서 그것까지 모두 갖춘 애가 이 작은 집합이니까, 그러면 뭐야? 좋은 소리가 아닌데 남이 듣기 좋은 소리,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소리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조금 어려우니까 물론 지문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살짝 보류를 하고 넘어가도 돼요. 확실한 답이 아닌 게 그 답이 되거든. 그래서 3번 기억이 잦아드는 거는 다른 목소리의 끝에, 그쵸? 다른 목소리의 끝에 못 닿는 거지. 이 한 목소리가 잊혀졌으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이 흩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소리가 글로써 실현되지 못한 상태다. 디귿이 지금 사람의 소리인 거잖아.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흩어지는 것은, 흩어지는 소리, 이거는 뭐야? 글로써 실현되지 않는다. 바로 앞에 나와있네. 글로 쓰이지 않으면 흩어지는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소리가 된다라는 거는 글로 못 쓰인 거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답은 3번도 아닌 거죠. 둘 다 맞는 말이니까. 4번 기억이 잊혀진 상태이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잊혀진 상태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을 한데, 보면은 기억, 한 목소리 있다가 잦아들어 하지만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니까 살아날 수 있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대상이 맞는 말이고, 리을은 바른 것 같으면서도 삿된 것일 수 있다. 좋은 소리면은 이미 바른 거야. 그지? 발음이 확정 짓는 거야. 근데 그 앞에 보면 바른 것 같으면서 삿된 것, 삿된 것이 뜻은 모르겠지만 바른 것 같으면서 삿된 거라는 게 뭐야? 바른 것 같지만 바르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은 발라 보이지만 안 바른, 이 바로 지금 바른 것 같지만 삿되다는 건데, 좋은 소리 이미 바르다니까? 발음에 합당하면 좋은 소리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을은 바른 것 같으면 삿된 게 아니라 무조건 바른 소리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2번도 삭제가 되는 것이고. 5번 니은을 찾기 위해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려 한대. 화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워. 니은은 뭐야? 지금 외마디 소리를 위해서 지금 아주 미세한 소리에도 칼날을 세우듯이 엄청 예민하게 있는 거야. 왜냐? 지금 이 니은이 없기 때문에 칼날을 세우면서 우리가 지금 민감하게 찾고 있는 거. 납득되죠? 그 다음 디귿, 사람의 소리 중에서 담소하고 탄식하는, 여기 있다. 담소하고 탄식하는 소리는 쓸모 있대. 그러네. 쓸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5번도 답이 아니다.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꽤 어려워요. 지금 다 지문이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다 지문은 거의 비문학에 가까운 지문이다. 그래서 좀 풀기 어려울 것인데 한번 봅시다. 그리고 25번 A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생각하다가 비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것뿐이랴. 아니죠.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어찌 바람뿐이냐라는 거는 뭐냐면 감나무 잎새를 흔드는 게 바람 말고 더 있겠지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감나무 잎새라고 여기는 게 아니니까 1번 제끼고, 2번 비가 내는 소리와 시의 움직임을 통해 충분히 익은 상태. 오색 딱따구리가 찍어가고 청성과 쪼르르 다른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나무가 익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감나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상황들을 지금 마련하는 거죠.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아래 뭐 익었다는 표현이 전혀 안 나오잖아. 아래에다가 하는 선언까지 익어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 그래서 이것도 2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3번 비와 씨가 감나무에서 만났다 한순간 헤어지는, 아니지. 이것도 B와 C가 얘네끼리 만났다? 아니죠. 얘는 B가 혼자 딱따구리가 찍고 가고 C가 그냥 쪼르르 따고 내려오고 그냥 별개의 행위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답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4번 D를 만나게 해도 이거는 딱 맞죠.
보면은 흰구름 있고 장대비. 사실 온종일 장대비도 맞고 흰구름도 있지만 그냥 이거 한번 맞아보세요. 맞아보면 너는 성숙해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게 맞죠. 4번. 5번. B씨가 떠나고 D가 오는 것은 새로운 사랑. 아니죠. 얘네도 올 수도 있고 얘네도 올 수도 있고 얘네도 올 수도 있고 얘네도 올 수 있는 거야. 얘네가 가고 얘네가 온다고 얘가 없어지고 얘가 새롭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얘는 다 그냥 동일한 일상의 현상들. 그렇기 때문에 B씨가 사라지고 D가 온다? 얘네들을 나누고 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볼게요. 26번. 이거는 다 하니까 이거 좀 어려운 질문. 만물이 소리가 나는 이치에서 시작해서 끝이. 이건 다행히 조금 쉬운 선지네. 만물 얘기 나오고 소리, 사람의 소리 나오고 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임을 제시하여. 잘 봐봐. 우리가 여기서 상반된 특성이 나왔나? 소리가 지금 우리가 쓸모없는 소리, 쓸모있는 소리를 나눠주고 또 거기서 쓸모있는 소리에서 아름다운 소리와 추한 소리를 나눠주고 그리고 뭐 글로 쓰이지 못하면 흩어지는 소리가 되고 뭐 실상이 있는 소리가 되고 이런 분류법이 있는 거지. 꼭 상반된 특성들이 뭐 조합을 이루고 하나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런 쓸모없는 소리도 쓸모있는 소리가 있고 그 옆에는 쓸모없는 소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2번을 골라줄 수 있으면 좋은데 다시 말하지만 다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읽고 넘어가는 게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3번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야. 여기 말하네.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의 문장에 대한 참으로 어려운 일. 여기 왜 나오죠?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언급을 함으로써 지금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한번 지워주고 뜻이 도리의 합당함을 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가 학문에 정진할 것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학업에 정진을 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리고 그 앞에 발음을 어디 갔어? 발음을 향한다. 이게 도리의 합당함을 향한다. 같은 말이죠. 동음은 아니고 이음 동의어네요. 다른 소리지만 같은 뜻. 그런 게 사실은 수능에 많이 나오죠. 같은 뜻인데 다른 말로 표현해 버리는 거. 그런 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4번도 납득이 가능하죠. 5번 마지막 체립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그의 마음과 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다. 기가 작으면 있는데 기가 크대. 그지? 그리고 그의 마음이 크대. 그의 마음과 기가 크다고 있어. 그리고 그럼 그의 문장이 뜻을 크게 드러내고 있대. 맞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학 갈래를 봤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다지문은 꽤 어려운 지문이다. 그래서 혼자 복습을 할 때 열심히 이거를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